2일차 아침이 밝았다. 태국 타이레놀의 효과가 있었는지 며칠 동안 나를 괴롭히던 감기 기운이 조금 가신 것 같다. 역시 감기는 잘 먹고 잘 자야 한다는 것을 외국에 와서 새삼 깨닫게 된다. 오늘 일정은 방콕에서 유명하다는 쇼핑몰 2군데를 비교 경험해 보려고 한다. 터미널 21은 방콕 중심부 아속 교차로에 위치한 쇼핑몰로 아속역과 수쿰빗역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 교통 접근성이 높은 쇼핑몰이다. 터미널 21 안에는 글로벌 브랜드부터 로컬 브랜드까지 다양하게 들어와 있는데 패션 쪽은 H&M, 유니클로, 나이키, 아디다스와 같이 익숙한 브랜드들이 많고 화장품 쪽으로는 더 바디샵, 왓슨스, 부츠 등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터미널 21이 다른 쇼핑몰에 비해 흥미로운 것은 다른 쇼핑몰에서는 볼 수 없는 소규모 태국 디자이너 샵이나 아기자기한 로컬 브랜드 매장이 많다는 점이다. 개인적으로 소품 같은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어 아이 쇼핑만 실컷 했는데 조그만 소품, 액세서리를 좋아하는 여행자라면 이곳이 최적의 쇼핑 성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쇼핑몰의 특징 중 하나는 각 층별로 이렇게 3개 주요 도시 공항을 컨셉화해 놓은 것인데 쇼핑몰이 주는 천편일률적인 디자인보다는 조금 더 재미있는 요소가 되지 않나 싶다. 동남아 여행을 온다면 꼭 들려봐야 하는 곳이 바로 스포츠 매장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언더아머 같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생산된다고 한다. 이 지역은 주요 생산 기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류비가 절약되고 현지 시장에는 면세 혜택이나 저렴한 유통 구조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국에서보다 최대 20에서 40%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아울렛 매장에서는 시즌 오프 세일까지 겹치면 더욱 큰 할인율을 기대할 수 있다. 가끔 할인되는 품목 중에 교묘하게 정가에 판매되는 경우가 있어 구매 시 점원에게 꼭 가격을 확인해야 한다. All is pricing. This, yeah, this only 70%. Ah, okay. Ah, Only 70%. the same price? Or 다행히 가방류는 모두 할인이 된다고 more 하여 expensive? Yeah. 조금 더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살펴본 뒤 여행에서 편하게 쓸만한 가방으로 골랐다. I just wondering. This one. Good. 개인적으로 가까운 나라를 여행할 때 캐리어를 안 가져가는 편인데 혹시 가져온 짐보다 다른 짐들이 조금 더 생기는 경우를 대비해 백팩 형태의 조그만 가방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았다. 국내 사이트에 비슷한 모델을 찾아보니 한 5,000원에서 7,000원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어쨌든 현지 쇼핑에 성공한 것 같아서 괜시리 기분이 좋아진다. 터미널 21에서의 볼 일이 끝났으니 이번엔 조금 다른 컨셉의 쇼핑몰인 MBK 센터로 이동해 보려고 한다. 목적지까지는 태국 BTS를 이용해 본다. 태국은 사실 1년 내내 덥기 때문에 그중 길어봤자 3-4일만 머무르는 여행자들에게 지하철이라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콕 여행할 때 지하철이 주는 몇 가지 이점은 분명히 있다.
먼저 교통체증에 대한 걱정이 없다. 방콕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상습 정체 구간이 많아서 택시나 툭툭을 타게 되면 도로 한가운데서 원하지 않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BTS는 항상 정시 도착이 가능하여 스케줄대로 여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대부분의 여행 명소들이 지하철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길 찾기에도 편하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는 무엇보다 저렴하다. 보통 30에서 80바트 사이면 웬만한 거리 이동이 가능해서 교통비를 많이 아낄 수 있다. 지하철 카드를 자판기에서 살 수도 있지만 Siam, please. 이렇게 시암, 창구를 시암.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다. 티머니 카드와 비슷한 지하철 카드를 받고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태깅을 통해 개찰구를 통과하는 시스템이다. 태국 BTS의 역당 간격은 약 2분 정도이며 열차 안 에어컨이 굉장히 센 편이라 짧게 타도 금방 추워지니 얇은 겉옷이 필요할 수 있다. 딱 오정거장만 가면 목적지가 나오니 바깥 풍경을 잠시 감상하며 여행지를 물씬 느껴보기로 한다. 시암역은 방콕 BTS의 중심으로 주변에 쇼핑센터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사실 MBK 센터를 가려면 BTS 내셔널 스타디움에서 내리면 되지만 시암역에 위치한 시암 파라곤, 시암 디스커버리 등의 랜드마크를 구경하고 싶어 일부러 한 정거장은 걸어가 보기로 했다. 시암역과 연결되는 이곳은 시암 스퀘어라는 곳으로 방콕 젊은이들의 거리라고 불리는 곳이다. 내부에는 의류 편집샵, 액세서리 가게, 카페, 로컬 브랜드 매장이 줄지어 있으며 1층에는 팝업 스토어 매장이 위치해 있다. 시암 스퀘어를 다른 쇼핑몰과 비교해 보자면 젊은 층, 그 중에서도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맞춰져 있는 아기자기한 쇼핑몰의 느낌이 강했다. 시암 스퀘어 뒤편으로 나와 쭉 걸어가면 목적지인 MBK 센터가 나온다. 길거리를 구경하며 걷다 보니 어느새 MBK 센터의 전경이 눈에 들어왔다. 여기가 바로 방콕 쇼핑 명소인 MBK.
이곳은 방콕에서 가장 오래된 쇼핑몰 중 하나이자 가성비 쇼핑의 성지로 유명한 곳이라고 한다. MBK 센터 내부 전경은 흡사 동대문을 연상케 한다. 조그만 판매 부스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에 친절하지만 부담스러운 호객행위까지 여느 관광지와 다름없다. 1층과 2층에는 의류 및 화장품, 3층은 전자제품 중심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호객행위 강도가 세지는 느낌이다. 평소 같으면 부담스러워서 절대 돌아다니지 않을 곳이지만 4층에 조금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하여 용기를 내어보고 있다. 사실 MBK는 짝퉁 명품 시장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 태국 내 규모가 가장 커서 도매상들도 이용하는 곳이라고 한다. 명품 브랜드로는 베루샤밖에 모르는 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아이 쇼핑은 해봐야 본전치기이지 않을까? 직접 카메라에 담을 순 없어 아쉬웠지만 간접적으로 리뷰를 해보자면 전 세계 모든 짝퉁 시장은 똑같다는 것이 결론이다. 어디서나 봤을 법한 티셔츠, 가방, 신발 등등 환율 비교를 해보니 특별히 싼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튼 재미있는 구경이었다. 숙소에 돌아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태국의 배달의 민족 앱 역할을 하는 그랩으로 배달을 시켰다. 자, 이제 그만 먹고 마지막 날을 위하여 잠으로 에너지를 충전해보자.